자, 그 다음 2번 문제 풉니다. 최근 시범학교 보고의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김 교장이 보고실을 방문하였다. 대화 내용 지문, A의 가마에 대한 지문, 대화 내용 지문 중에 A, B, A의 가마에 대한 지문, 또 B의 설명 중에 틀린 내용을 찾아서 바르게 서술해보는 문제이죠. 이것도 2011년가요?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보건교사, 어서오세요. 교장 선생님, 요즘 12장 기항으로 병원에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예, 마침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어떤 약을 드세요? 시메티딘과 암포질을 먹어요. 그러면 약의 부작용을 알고 계세요? 예, 시메티딘은 부작용 때문에 간이 나빠질 수 있고 시메티딘을 복용하면 드물지만 여자처럼 유방이 나올 수도 있대요. 그리고 암포질은 변비가 생길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B는 다시 이제 각각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문제인 내용이죠. 시메티딘은 위점막의 표면을 덮어서 자극을 방지해주고 염증을 감소시킨다. 이거는 점막보호제이죠. 점막보호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시메티딘이 갖고 있는 중요 기능은 시메티딘, 라니티딘, 파모티딘, 잔탁 같은 약물인데요. 이거는 히스타민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이죠. 위점막에 있는 히스타민 그 리셉터를 차단해서 그렇죠? 그래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이 되겠고요. 암포질이요. 위산을 중화시켜 위내의 산도를 감소시키죠. 우리가 보통 제산제라고 하죠. 제산제의 양리작용은 산을 중화시킴. 산을 중화시켜서 있는 양리작용하는 것은 알칼리성 물질. 알칼리성 물질의 대표적인 것은 마그네슘이나 또는 어, 알루미늄 제제, 마그네슘 제제의 대표적인 거 밀커브 마그네시아 같은 약물이겠고요. 알루미늄 제제의 대표적인 물질, 암포질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다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밀커브 마그네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하재로도 많이 쓰죠. 그래서 왜 검사를 갖다 해서 장을 비워야 될 때 하재로도 많이 쓰는데 바로 이게 부작용이자 또 작용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암포질의 중요 부작용은 혈액 내 인 레벨을 낮추고요. 또 하나가 변비 증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변비 증상을 일으키고 두 가지 이런 부작용을 갖다가 이제 없애고자 맞는 약물이 미란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가지를 섞은 약물. 그러니까 암포젤은 산을 중화시켜서 위내의 산도를 감소시키는 약물인 건 맞죠. 시메티딘은 부작용 때문에 간이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활성형으로 되어서 간에서 약물 대사가 빨라지기 때문에 간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간 독성 때문에 간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메티딘을 복용하면 드물지만 여자처럼 유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안드로젠 수용체와 결합해서 여성형 유방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항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하여서 내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하고 설명이 지금 반대가 돼야 되겠고요. 안드로젠 수용체와 결합해서 여성형 유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로 설명이 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 암포젤은 변비가 생길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장내 산투압을 증가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장내 삼투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변비증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설명에 대해서 맞은 것은 지금 틀린 내용을 찾아 바르게 서술하는 거 2번밖에 없겠고요. 나머지 틀린 내용들을 찾아가지고서 답을 하나하나 해서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을 읽고 답하시오. 45세 남자가 최근 속이 쓰리다며 병원에 왔다. 일주일 전부터 밥 먹고 두네 시 3시간이 지나거나 공복 시 속이 쓰리다고 하였고요. 통증에 대해서 문진한 결과 통증은 상복부 중앙에서 느껴졌으며 제산제를 먹으면 통증이 사라졌다고 한다. 영양 상태는 좋아 보였다. 12장 궤양으로 진단을 받았고 12장 궤양은 위문부의 2.5cm 이내에 작은 망곡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12장 내 폐하 수치가 장시간 낮고 또 과도하게 GRP가 분비되어 정상인보다 유배출 속도가 빠르다. 그러므로 이 음식물이
안팀 효과가 줄어들고 12장 내에 산이 많은 것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화성 12장 궤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은 출혈이다. 소화성 궤양의 병체 생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는 것 보기 전에 위문, 지문 중 틀리게 기술된 부분을 찾아서 먼저 바르게 기술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아까 저기서 그림에서 보였던 것처럼 위에서 보면은 궤양, 소화성 궤양은 위궤양과 12장 궤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위 유문부의 2.5cm 이내의 작은 망곡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은 위궤양이 되겠고요. 보통 12장 궤양은 위에 유문부하고 아까 봤던 것처럼 저 아래쪽이죠. 위에 유문부하고 12장 경계 3cm 정도에서 호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소화성 궤양이 생기는 중요 원인, 그렇죠? 12장 궤양이 생기는 중요 원인에는 GIP가 분비되어서 정상인보다 위배출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라 가스트린 분비가 과다해서 그렇죠? 그래서 위운동이 촉진돼서 또 위산 분비가 자극되면서 위산이 많은 것이 어때요? 빨리 지금 12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2장 갖다가 자극해서 바로 이제 궤양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위하고 12장을 보게 되면은 위를 경계로 삼아서 위에는 강산이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12장 쪽에는 최액이다, 담즙액이다, 강알칼리성 물질이 있어요. 그런 12장 쪽으로 어때요? 산이 많은 음식물이 빨리 넘어가다 보니까 바로 거기가 헐게 되면서 이제 소화성 궤양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그래서 합병증은 출혈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밀환이 생겼다가 궤양이 짚어지고 심해지게 되면은 근육과 장관막을 뚫으면서 천공 증상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가장 치명적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병리는요. 위염이다, 위궤양이다. 왜 생기냐면 항상 우리는 위를요.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커피 마시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죠. 그런데다가 또 감염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보통 위염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또는 위궤양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위에 있는 방어벽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방어벽에 의뢰는 중요 물질이 프로스타글란딘 또 점액에서 분비가 되는 뮤신이라는 물질이 어때요?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인자에 대해서 위점막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공격인자와 그 다음에 방어인자 사이에 균형이 깨졌을 때 보통 우리가 소화성 궤양이 생긴다고 봐요.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 산에 그래서 위산분 펩신의 분비와 점막의 방어기전 간의 불균형 그래서 산에 대한 점막의 저항력이 약화되든 또는 위산 분비가 과다가 될 때 보통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점막이 자가 분해되고 장 점막층이 점점 얇아지면서 위해 물질이 어때요? 쉽게 흡수가 되겠고 프로스타글란딘으로 구성된 점막 방어벽이 손상이 되면서 위험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염산이 어때요? 점막하고 닿게 되겠죠. 그러면은 염산이 얼마나 강해요? 그러면 거의 화상을 입는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둘두둘해도 파이겠고 혈관 손상이 되겠죠. 그러면 출혈이 되겠죠. 그러면서 부종이 생기고 점점 심해지면서 궤양을 형성하고 이제 천공되면서 복막염까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상복부의 불편감과 복부 압통 같은 거를 호소하게 되겠고요. 또 구역이나 구토가 생기는 걸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 지금 나오는 3번까지 같이 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다 기출되었던 국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스트린의 기능, 또 가스트린을 갖다가 반대하는 GIP의 기능, 그 다음에는 소화성 궤양 중에 대표적인 궤양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가장 많이 호발하는 12장 궤양에 있어서의 호발 부위, 그 다음에는 특징, 증상,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에서 기역, 니은을 순서대로 각각 제시해보는 문제이죠. 기역, 니은, 디귿까지. 예. 자, 위암은 위점막 상기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자, 시험 문제에 기출되었던 문제이죠. 앞에 있었던 소화성 궤양은요. 약물만 기출됐고요. 따로 소화성 궤양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아직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국시에 나왔던 문제에서 그거를 반영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4번을 갖다 먼저 풀어야 되겠다.
4번. 4번은 이제 위암이죠. 위암은 시험 문제에 위암 자체를 물어본 거라기보다는 위암이 걸렸을 때 우리가 케모세라피를 갖다 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문제를 갖다가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보건교사가 김교사를 면담한 뒤 작성한 간호조사지와 병원 검사 결과지이다. 미출질 위암의 종류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종류를 제시하고 위암 중 가장 많은 것은 뭐냐면은 선암이죠. 아데노카시노마이고요. 김 교사에게 있는 실질적인 간호 문제를 한 가지만 제시해 보래요. 자, 남자 김 선생님 55세이고요.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케모세라피를 시작을 했고 10일째 되었고요. 현재 투약 중인 다른 약물은 없습니다. 혈압은 120에 85, 맥박 79, 체온은 36.8도, 호흡 17에 바이탈사연은 정상이고요. 체질량 지수도 22 정도인 거죠. 배설 상태에서 아직 설사나 변비 증상은 없고요. 반려장애도 없대요. 그런 상태에서 병원 결과에 랩질을 봤더니 랩질을 봤더니 총 혈구수에서 헤모글로빈은 14.5, 적혈구수 440만 다 정상이고요. 백혈구는 1350이래요. 백혈구의 정상은 5천에서 10,000 정도인데 1350이면 일단 작죠. 그래서 호중구도 작고 호염구, 호산구, 저 임파구 단핵구에 랩을 주고 있고요. 혈서판은 5천에서 10,000 정도가 정상. 혈서판은 보통 10만 이상이 돼야 되죠. 네, 혈소판은 지금 이제 20만 정도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백혈구가 작은 거죠. 일반 화학검사에서 단백질도 정상이고요. 알부민치도 정상이고요. 소변 분석 검사에서 보면은 요비중, 그 다음에는 백혈구 1개, 그 다음에 적혈구가 없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릴 수 있는 일단 선암은 얘기 드렸고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이제 실질적인 간호 문제를 한 가지만 제시하자고 한다면은 일단 백혈구 수가 정상보다 떨어져 있죠. 그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에서 헤모그룹이라고 혈소판, 적혈구는 정상이고 백혈구가 정상보다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알부민도 정상. 소변에서도 크게 이상 상태가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 환자한테 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간호 문제는 뭐냐? 그쵸. 이거는 백혈구 감소증으로 생길 수 있는 감염 가능성 증가로 우리가 간호 문제이자 진단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유로 감염 의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랩 치료 갖다가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 파트에 있는 암은요, 시험 문제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기본적으로 위암은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대로 써보래요. 위암은 위점막 상피세포에서 주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요. 절반 이상이 위동과 이문부에서 발생한다고 하죠. 아까 그래서 그림에서 우리가 위동을 설명드렸었죠. 아래쪽 파트에 위치하고 있는 위동, 또 하나가 유문부 쪽에서 주로 암이 발생을 하고요. 위암을 일으키는 중요 원인은 국시 기출이었던 문제예요. H. 파이로리 감염증이 전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요. 이거 외에도 유전적 요인, 만성위염, 악성빈혈, 위용종, 위절제술 후 위점막 세포의 이형성증, 또 염산의 결핍, 식이, 흡연 등과 관련됐다고 알려져 있죠. 기출됐던 국시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식이 요인을 들라고 한다면 뭐를 들 수 있겠고 기억. 이거 외에도 흡연이 암 생성을 促진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기전을 통해서 암 생성이 촉진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위암이 걸린 사람들은 위액 검사를 했을 때 유산이 있고 LDH 수치가 높은 것을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그 암을 갖다가 암시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가 보통 진단검사로서는 상부 위장관, X선, 초음파, 내시경, CT, 양전자, 단층 촬영, 펫이라고 얘기하죠. 병기를 보통 결정하게 되고요. 혈액검사에서는 CBC 검사에서 기억이 나타나는 것이 위암의 첫 암시라고 보통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써보는 문제예요. 일단 기억은 대표적인 시기적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도 국시에 나왔던 문제의 답이에요.
고연분 시기에서 전체의 짜게 먹는 사람이 짜지 않게 먹는 사람보다 50에서 80% 이상 암 발생이 높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외에도 질산염 화합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생긴대요. 이런 질산염 화합물에는 식품 처리제, 염장식품, 가공 육류, 훈제식품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고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태워서 먹는 거, 그 다음에는 태워서 먹는 고기, 그 다음에 알코올 등이 보통 우리가 그 위암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시기적 요인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흡연도 위암 발생을 촉진하는데 담배를 피면 비타민C의 혈중 농도를 낮추면서 발암 물질인 질소아민의 생성을 촉진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거 기전은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2C 결과에서 암을 갖다가 위암을 의시하는 암시하는 대표적인 소견을 들라고 한다면 빈혈증을 든다는 거죠. 즉 위의 점막에 이제 암이 생기면서 점점 어때요? 점액세포에서 점막하에서 근육에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작은 모세혈관, 그렇죠? 큰 걸 갖다가 건드리면서 결국 이제 빈혈 발생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교과서하고 국시 나왔던 문제 같이 해서 봤고요.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위암에 따라서 저 투약하는 그 케모세라피 약물의 사이드 이펙트를 물어봤었는데 일단 그거는 여기서 지우고 나머지 위암에 관련되었던 국시 문제를 중심으로 기본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잠깐 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